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분집합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부분집합에 대한 문제가 조금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부분집합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원리를 모른다면 문제를 좀 풀기 어렵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어떤 A라는 집합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에 어떤 관계를 한번 배웠어요. 자, 근데 부분집합은요, 그거랑 사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B라는 지금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A라는 집합 안에 1, 2, 3이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해서 집합과 원소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부분집합은 집합과 집합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서 나와 있는 그림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A 안쪽에 들어가 있는 집합을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부분집합이냐면 B에 대해서 A가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분집합의 정확한 어떤 원리를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집합 안에 1과 2와 3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1과 2와 3이라는 녀석으로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쌤이 말하기를 소위 팀 만들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A 안쪽에 있는 1과 2와 3이라는 구성원을 가지고 한번 새로운 팀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걸 서브팀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쌤이 만약에 여기다가 어떠한 팀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 부분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팀을 새롭게 한번 짜볼까요? 자, 1만 존재하는 1이라는 원소만 들어가 있는 팀을 하나만 딱 만들 수 있죠? 그래서 1이라는 원소만 들어가 있는 이렇게 집합을 또 만들 수 있죠? 이걸 부분집합이라고 하겠고요. 2만 존재하는 놈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죠. 팀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 다음에 3만 들어가 있는 팀도 만들 수 있죠? 3만 들어가 있는 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소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걸로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2명씩 한번 들어가 볼까요? 1과 2라는 원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1과 2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자, 또 뭐가 있을까요? 2와 3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만들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1과 3이라는 걸로 구성해서 팀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2명씩 들어가 있는 팀을 또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팀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1과 2와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이렇게나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하나 쌤이 체크하고 진행할게요. 자, 공집합이라는 것은요, 어떤 집합이든 전부 다 부분집합으로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이걸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A 자체 그 자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집합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쌤은 이거를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부분집합이다.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원소가 뭐가 있느냐,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중간값들이 개수가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특정한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다. 부분집합들을 나열하는 방법, 부분집합의 원리를 쌤이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기호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겠죠. 기호로 표현을 돼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기호냐? 요 기호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3중창이 아니라 2중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2중창도 이제 3중창과 비슷하게 이쪽을 큰 놈을 적겠고 이쪽을
작은 놈을 적겠는데 쌤이 앞서서 얘기했던 자리 찾기 문제에서 얘도 나오기 충분합니다. 자, 자리를 한번 봅시다. 자, 얘는요 무슨 자리냐면요 집합 자리가 될 거고요. 얘도 집합 자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중창이라면 왼쪽을 집합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오른쪽도 집합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을 통해서 방금 써드렸던 예시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공집합이라는 것은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집합으로서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다. 자, 그런 다음에 1과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은요 A라는 집합이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여기 존재하니까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 부분집합이라는 것에 갖고 있는 원소 보이시죠? 1과 2라는 원소 보이시죠? 이 원소를 A라는 집합이 전부 다 갖고 있어야 이렇게 다 잡아먹는 꼴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4라고 한번 적게 되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으로서 1, 2, 4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놈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그 이유는요 어차피 우리가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A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요 4라는 원소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부분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는요 그걸 잡아먹고 있는 집합이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밑에 부분집합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사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된다. 사실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고요. A는 A를 잡아먹고 있는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다음에 B가 A를 잡아먹고 C가 B를 잡아먹과 동시에 한다면 지금 C가 A를 잡아먹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갈 수 없겠죠. 굉장히 이제 유명한 문제인데 쌤이 이제 자리찾기 문제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꿀팁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A라는 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가요 A, B, C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배웠던 걸 같이 쓸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원소로 생각하는 걸 동그라미 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기억을 보겠습니다. 자, 집합과 집합의 표현이죠. 자, 지금 B라는 것은 집합으로 생각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집합 자체는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죠. 이렇게 이제 뭐 라지 A나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B는 사실은 원소잖아요. 그래서 집합으로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지금 삼지창 보이시죠? 삼지창이라는 건 얘를 원소로 생각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D라는 원소가 있습니까? 전혀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로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삼지창 보이시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자체를 원소로 보고 있다라는 개념인데 이 모양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자, 이 이중자 이거 뭐야? 중간가로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 자체가 원소로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제 디귿 같은 경우는 원소로서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다. 리을 보겠습니다. 이중창으로 봤더니까 이게 우리는 뭐로 생각하겠다? 집합으로 생각하겠구나. 그러면 얘가 원소로서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A와 B가 정확히 원소로 있기 때문에 리을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음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지금 A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A하고 B하고 C라는 원소로 갖고 있는 건데요. 자, A, B, C, D라는 원소로 갖고 있는 거에 A, B, C를 다 있죠? 이거 전부 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잡아먹고 있는 모양이 맞다라고 해서 정답은 니은,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비슷한 유형으로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싹 보시면은 요걸 원소로 생각하는 거구나, 원소로 생각하구나, 이 모양도 원소로, 이 모양도 원소로 이렇게 각자 원소로 생각하는 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뭐로 생각하겠다? 공집합, 집합으로 생각하겠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이니까 1번은 맞는 게 되겠고요. 2번은요, 자,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라서 이게 원소로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있습니다. 2번도 맞겠다. 자, 집합과 원소의 관계입니다. 이 모양을 원소로 생각하겠다라는 건데 정확히 세 번째 원소에 이 모양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집합과 집합이 있네요. 이거를 집합으로 생각하겠다면 요 놈을 원소로 생각하겠다라는 건데요. 1과 3이 원소로서 여기 두 번째와 네 번째 들어가 있죠? 얘도 맞는 말이다. 5번 볼게요. 자, 이거를 지금 원소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모양이 원소로서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5번이 틀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지금 현재 x는요 원소나열법으로 직접적으로 나와 있어서 무리가 되진 않고요. y는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놈의 이제 정수라고 하겠다라기 때문에 우리가 y에 대해서 원소나열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정수는 딱 하나밖에 없죠? 0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자, z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값 x를 원소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x는요 말 그대로 x 안에 있는 원소로 하겠다. 자, x라는 거에 원소들을 봤더니 절대값 하면은 종류별로 얘기를 한다면 0하고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z라는 원소는 0하고 1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원소 나열법으로 싹 다 정리를 했고요. 포함 관계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x는요 지금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고요. y는요 그 중에 0 하나 있고요. z는 0과 1이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모든 원소를 싹 다 갖고 있는 x가 최강자로 싹 다 먹고 있다. 맨 오른쪽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z랑 y를 보시면 y는 0이 하나 있는데 z는 0에다가 하나, 1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z가 이제 x를 y를 잡아먹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몇 번이 되나요? 바로 4번이 되겠다라고 깔끔하게 풀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A 원소나열법으로 되어 있고요. B는 원소나열법으로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나열법을 하겠습니다. B의 원소를 x 빼기 2y로 설정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는요 A에 대한 즉 0하고 1하고 2를 원소로 생각하겠다라는 거고요. y라는 것도 0하고 1하고 2도 생각하겠다. 참고로 x랑 y를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만들 수 있는 거 싹 다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볼까요? 여기다 0 넣고 똑같은 숫자 넣어볼까요? x에다가 0, y에다가 0 다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x하고 y가 다 0이라고 해보면 우리가 뭐가 나올 수 있나요? 0이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또 1과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요. 2와 2를 넣으면은 2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이것도 가능하겠다. 자, 이번 숫자 섞어볼까요? 0, 1 0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도 나올 수 있어요. 이미 여기 썼으니까 뭐 패스하겠습니다. 좀 위치 바꿔볼까요? 1과 0 1과 0 그러면 1 빼기 0이니까 1도 나올 수 있다. 1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과 0이라는 조합을 했고요. 이번에 1과 2라는 조합을 해볼게요. 1과 2 그러면 1 빼기 4니까 마3 적어주시고 자, 순서를 바꿔서 2와 1 그러면 0이 될 수 있죠? 이미 0이 있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뭐 할까요? 0하고 2를 한번 해볼까요? 0하고 2 0, 2, 2, 0 그럼 마이너스 4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나올 수 있다. 2는 없네. 이렇게. 자, 그러면 좀 순서에 맞춰서 좀 이쁘게 정리해볼까요? 마4, 마3, 마2, 마1, 0, 1, 2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이게 지금 뭐라고 한다? B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C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 빼기 y를 원수로 하겠다. x와 y는 각각의 0, 1로 하겠다. 그러면 또 같은 방법 해야 돼요. 같은 숫자를 넣은 거 한다면 0이 될 수도 있고요. 0 되고 0 되고 다 0 되네요. 어차피 같은 숫자 넣을 거니까.
자, 그러면 0, 1을 넣어보고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 되죠? 그 다음에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2도 되고요. 거꾸로 1에서 0 빼면 1도 될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2에서 0 빼면 2가 될 수 있고요. 또 빼가지고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거는 C라고 하겠습니다. 마일 0, 1, 2 이렇게 우리가 C라는 걸 원소날법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다 끝났습니다. 집합과의 어떤 포함 관계를 보고자 하는 거죠. 자, 누가 봐도 B가 제일 크죠. B가 제일 많이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주셔야겠네요. 근데 보기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 해주시면 깔끔하게 풀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기말고사 때 배웠던 부등식의 이제 영역을 가지고 누가 잡아먹냐, 누가 어떤 영역을 포함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A에 대한 부등식의 범위는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B는요, 중요한 게 양쪽이 문자로 나와 있어서 좀 더 어렵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B라는 범위가 A를 잡아먹고 있는 모양이다 하려면 A가 대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부등식에서 양쪽에 문자가 있다면 요 녀석이 작고 요 녀석이 큰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문제 자체가 이렇게 써 있다면 누가 봐도 당연히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이야기잖아요. 출제위원장이 지금 이거 뭐 크고 얘가 작은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먼저 해주고 나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A는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걸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쨌든 이미 수직선에서 그릴 수 있는 놈은 요 A잖아요.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뻥 이렇게 왼쪽 이렇게 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요 B라는 녀석이 저걸 이제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A라는 녀석이 어쨌든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겠죠. 자, 그런데 A가 0이 돼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0이어도 똑같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라서 상관없어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 얘 A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0보다 작아도 되고요. 당연히 같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첫 번째 힌트가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2a 플러스 9라는 놈도 지금 자체적으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잡아먹으려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저 3입니다. 만약에 이게 3이 돼버리게 되면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틀어서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쪽은 하얀색이 잡아먹고 있는 거지 빨간색이 잡아먹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체가 3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2a 플러스 9가요. 그래서 2a 플러스 9라는 것은요. 일단은 오른쪽인 3보다 크다는 맞지만 같다는 될 수 없다라는 걸로 푸신다면 일단 요 조건과 방금 구했던 요 조건과 그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와 요거가 겹치는 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A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9보다 어차피 크기 때문에 요 놈이 최종 정답이 되면서 정수 A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도 되고요.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는 걸로 할 테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몇 개? 3개라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 영역은 반드시 앞서서 했던 부분을 한 번 더 해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X라는 원소가 두 가지고요. Y라는 원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있네요. 문자까지 해가지고. 자, 그런데 Y가 X를 잡아먹고 있어야 된다. X가 Y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말했던 이야기 얘기했었죠. Y라는 녀석이 X가 갖고 있는 원소를 싹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도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A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3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쌤 같은 경우는요. 조건을 나눌 것 같아요. 얘가 3이라면
a제곱이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라는 값은 1이 될 수도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한번 요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x라는 원소는요 3하고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y라는 녀석은요 3하고 마삼하고 1을 갖고 있는 형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 녀석을 다 갖고 있진 않죠. 마이너스 1도 없을 뿐더러 마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1이 될 수 없다로 풀어주시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떨까요? 자, 대입을 해볼게요. 3에다가 1이 되겠죠. x에 대한 집합은.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도 대입하게 되면은 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인가요? 마이너스 5군요. 되겠고 1이 되겠고. 자, 요 녀석을 다 갖고 있나요? 여기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 정답은 요 놈이 정답이 되겠네요. 쌤, 근데 요 놈에 대한 힌트 안 했잖아요. 아예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A는 뭐로 생각하겠다? 7로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7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3이 되고 7이 되겠죠, X는. 그 다음에 Y는 뭐가 되나요? 77에 49에다가 더하니까 51. 맞죠? 그 다음 7 넣으면 3이 되겠고 1이 되겠고. 다 갖고 있진 않잖아. 여기 다 갖고 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웃이다. 하나만 정답 나오면 그것이 정답이다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와, 굉장히 기네요. 아, 요놈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 원소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x라는 원소는 3n-2로 정하겠다. n 자체는 요거인 소수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 포함해서 5 포함해서 소수인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n 값은요 2가 될 수도 있고요, 3이 될 수도 있고요, 5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n에다가 2를 넣으면 6에서 2 빼니까 4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3을 넣게 되면 7이라는 원소도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5를 넣으면 5, 3, 15니까 1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 나열법을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수한 부분집합, 공집합, 그 다음에 4만 있는 거, 그 다음에 7만 있는 거, 그 다음에 13만 있는 거 하나씩은 끝났고요. 두 개를 연결해서 4, 7 있는 거, 그 다음에 4하고 13 있는 거, 그 다음에 7하고 13 있는 거 두 개 끝났고요. 이제 특정한 거, 특별한 거, 자기 자신이로 갖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